저도 강의를 꽤 오래 했지만은 아무래도 강의에 대한 추억은요, 요즘보다는 옛날엔 주로 오프라인이죠. 동영상도 없었고, 그런 시대에는 오로지 학원에 와서 수업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강남, 종로, 노량진, 노원, 또는 부평, 청주, 천안, 등등이었어요. 어디 가더라도 학원마다 인원수가요. 오전반은 거의 150명, 200명 돼요. 그건 적은 거고요. 야간 끝하면 한 70명, 100명 되고요. 많아버리면 한 교실에 400명 넘어갑니다. 특히 노량진 같은 동네에서는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추억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오프라인이 다 지금 시장이 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인원수가 적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을 때마다 이상하게 좀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거였어요. 분명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시력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절대 시력 관리 잘 하세요. 시력 관리. 예. 근데 공부도요, 한 해만 하더라도 시력 저하가 현저한데, 재수했다, 삼수해서요, 예. 장님 아시겠어요? 예. 완전히 시력 다 가버립니다. 그죠? 정말.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공부는 절대 길면 안 돼. 제가 노량진에서 꽤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한 400명 됐거든요. 그때 수업할 적에는 앞에 딱 계신 분이 나이가 70대입니다. 70대인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시력이 안 좋아, 시력이. 근데 사실 그분 같으면 제가 말은 못하겠고요. 첫날에 수업하면 첫 시간에 웃어 죽을 뻔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항상 수업 듣는데 첫 시간에 돋보기를 들고 와요. 돋보기를요. 글씨가 얼마나 안 보였으면. 예. 첫 시간에 필기합니다. 필기예요. 필기하다가 전부 다 수업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 돋보기에 눈동자가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하나 눈동자만 하나 금지하게 보이니까 완전히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눈 딱 마주치자마자 그냥 웃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 표현은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한쪽만 동그랗게 커지니까, 돋보기 들고 딱 수업을 들으니까요. 부담이 돼요. 그때부터 정말, 그날 첫 수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 필기하고 설명하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만 돋보기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예. 그때 눈만 마주쳤다 하면 제가 웃음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웃고는 싶었는데, 그런 분이 딱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웃음을 참았는데요. 예. 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도 학생들 수백 명이 되는데, 여기 앉고 뒤에 두 번째 앉아보면 또 글씨가 안 보여. 돋보기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려고 늘 일찍 오는 거야, 일찍. 근데 때로는 버스를 놓쳤다. 비가 오다 보면 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학생들이 양보를 해줘요. 이분이 눈도 안 좋아. 여기만 딱 앉아야 보이니까 오신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돋보기 들고 진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1년 만에. 예. 그때가 아마 11회 심인가? 오래되었어요. 동착기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분 보세요. 예. 핸디캡을 들고, 예. 그 나이에 동착기 하면서도 저는 또 떠오르는 게 그분이 시험 어떻게 쳤을까,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딱 넘기잖아요. 또 넘길 때마다 돋보기 들고 막 글씨 보면서 그 장면 생각해도 고민이가 따로 없지. 그걸 다 이겨내고 합격을 하신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감동스러웠어요. 예. 그 돋보기 들고 진짜 그 의지대로 공부해가지고요. 그렇게도 합격을 하시더라. 예. 학생이 많으면요. 400명이면 저 뒤는 안 보여. 지금 이게 한 100명 되거든요. 이번 4배나 크니까.
한 번은요, 적강을 탁 하고 있는데, 예. 저 구석에 있는 분이 탁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요, 예. 글씨가 안 보이잖아. 근데, 착 들어가서 필기하는 거야, 예. 이 뭐야, 망인가, 쌍이 들고 왔어. 딱 들면서 필기하는데, 와, 세상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 망인은 들고 와서 한쪽 팔로 탁 들면서 필기다 여유있게 하는데 여유가 넘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 그런 분도 계시더라. 참 속이 많습니다. 옛날 얘기만 생각하면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56페이지죠. 수요 공급입니다. 어려워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은 오늘 프린트 있죠. 예. 강의 노트. 맨 마지막 장이죠. 자, 수요 공급 비교 정리. 자, 요 자료는요, 한 페이지 불과한데, 오늘만 수업 안 해요. 아래 보니까 오늘 2주, 다음 주 3주 계속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걸 완성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표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표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기본서 찾아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비교표. 왼쪽은 수요, 오른쪽은 공급이다. 자, 먼저 각각의 의의가 나와요. 두 번째, 법칙,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세 번째는요, 수요 결정 요인, 공급 결정 요인. 수요 결정 요인이 별표 3개 되어 있죠. 별표 3개는 정말 중요하고요. 거의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세요. 네 번째가 탄력성. 수요 탄력성 별표 3개. 중요합니다. 공급 탄력성 별표가 없어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경영 가격 결정 별표 3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총 5개 파트인데 뭐가 중요하지? 수요 공급 결정 요인, 탄력성, 경영 가격. 여기서 문제가 자 각각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자 표를 상세히 보게 되면 표 내용 중에 군데군데 별표 1개짜리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부터 봐요. 의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줄 유량 개념 별표 1개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주치되었고요. 자 법칙은 별표가 없네. 패스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수요 결승에는 별표가 많이 보이죠. 먼저 수요량의 변화 별표 1개, 내려가서 타재화 가격 별표 1개, 또 수요의 변화 별표 1개,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에 공급 결정 요인도 자 화살표 공급량의 변화 별표, 공급의 변화 별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탄력성, 탄력성은요 수요 탄력성 다음에 2번 보시면 종류 별표되어 있죠. 3번 탄력성 결정요인 별표 1개. 4번요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에요 공급 탄력성은요 동그라미 2번 공급 탄력성 결정요인 별표 1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균형가격 결정은요 1번 균형가격 결정 전화기 계산 문제죠. 별표. 목차 2번 균형가격 이동 전화기 계산 문제 별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별표 1개짜리만 정리해도 완벽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책을 소급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수요 공급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확인해 봐요. 기본적인 거. 먼저 수요. 다음에 공급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쉬운 말로 사는 거고 사는 거. 공급은 파는 거다. 사고 판다는 것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수요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요. 즉 수요공급은요 늘 일상입니다. 이때 자 수요하게 되면요 이때 수요 법칙은 무조건 출발은 가격부터 정해지죠. 가격. 이에 따라서 얼마나 살까 해서 수량이 움직입니다.
예를 말하죠. 편의점 가서요.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수요. 뭐부터 보죠? 콜라를 사더라도 뭐지? 가격부터 먼저 보지. 비싸면 안 사요. 싸면 많이 살 거고. 그래서 항상 자, 가격이 많이 비싸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적게 산다.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면 거꾸로 많이 사겠네. 다 아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가격과 수량은 비싸면 적게 산다.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로 해, 반대. 반비례 법칙입니다. 따라서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 법칙이 바로 수요 법칙이다. 비싸면 적게 산대요.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자, 가격은 프라이스 P가 되고요. 수량은 퀀터티 Q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P가 되고 수량은 Q가 됩니다. 이때 반비례 법칙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프. 얘가 바로 디맨드 수요 곡선입니다. 무슨 모양? 우하향이죠. 우하향 곡선의 모양입니다. 우하향. 편의점에 콜라 한 캔에 대충 한 1,900원, 2,000원 하죠. 그죠? 2,000원. 근데 콜라 한 캔에 5,000원, 5,000원. 5,000원 한다. 되게 비싸죠. 이때는요, 수량은요, 적게 맞추지. 예. 그걸로 콜라 한 캔에, 자, 보통 한 2,000원 안팎인데, 콜라 한 캔에 500원. 정말 싸죠. 이렇게 500원 한다면 많이 마시지. 이럴 때는 가격이 싸면요, 이만큼 콜라를 많이 사 마시겠네. 이런 것도 다 이은 것이 무슨 모양? 우하향. 앞으로 그래프가요, 우하향 그림이 나왔다면, 자, 이 양쪽은 무슨 관계?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례 관계. 반비례는 무조건 무슨 그래프? 우하향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만 뚫렸다면 무조건 뭐지?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곡선은 무슨 모양? 우하향 모양이다. 예. 여기서 떠올리고 출발합니다. 다음에 공급입니다. 공급은요, 여러분이 이제 공급자가 되는 파는 쪽, 파는 쪽. 또 마찬가지로 가격부터 따지자, 가격. 가격 보고 공급량, 즉 수량을 결정한대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말해요. 자, 공급자니까 공급은 뭘 돌리자? 바로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누가 지어요? 건설회사. 공급자, 건설회사. 건설회사. 여러분이 건설회사 사면요, 아파트 값이 되게 비싸면요, 비싸면 아파트 많이 짓겠다, 적게 짓겠다? 많이 짓죠. 공급자는요, 가격이 상승할 때, 비쌀 때 많이 지어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미가 없죠. 공급도 줄인다. 공급은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인다. 화살표가 같이 움직이는 비례 법칙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격은 P가 되고 수량은 Q가 돼요. 따라서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자, 이렇게 비례 법칙은요, 이렇게 우상향모입니다. 얘가 바로 공급 목선, 즉 비례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자, 25의 아파트를 한 5억 잡을까요? 5억 하는데 25의 아파트가 이렇게 20억이래. 20억입니다. 대박이죠. 이때 거제에서는 무조건 많이 짓자. 공급을 많이 늘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25의 5억짜리 아파트가 2억밖에 안 해요.
아무도 안 짓겠지. 가격이 내려가면요. 공급도 적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상향방이다. 그래서 항상 수요공급은요. 이걸 늘 염두에 두세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확인하고 프린트 볼게요. 그러면 먼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은요. 자, 가격과 수량은 같이 움직이죠.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항상 떠올리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비교표로 봅니다. 프린트. 왼쪽 수요. 자, 수요는 두 줄. 첫 줄. 수요란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구매 동그라미. 구매하면 수요가 되고요. 오른쪽. 공급은요.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판매 동그라미. 다 똑같은데 얘만 다르네.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 사고 파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요.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 이때 자, 프린트에서 일정 기간 밑줄 되어 있죠. 얘가 화살표 유량 개념입니다. 별표 되어 있잖아요. 자, 유량은 늘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나왔으면 무조건 득점해야 된다. 유량 중요한데 그러면 일정 기간은 유량이다. 자, 지금부터 유량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책을 보고 자, 보수 설명합니다. 자, 57페이지. 5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유량, 저량. 이 박스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량, 저량 중요합니다. 먼저 1번 유량 변수란 밑줄 아세요? 일정 기간 밑줄.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은 유량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 2번요. 저량 변수. 저량은요. 동그라미 1번. 저량 변수란 밑줄 아세요? 일정 시점. 일정 시점 밑줄 하시고. 자, 반복입니다.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 자, 요거예요. 얘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3월 12일이죠. 얘가 오늘 시점이잖아. 얘가 뭐지? 저량. 특정 시점을 가리키면 뭐지? 저량. 그럼 지금부터 한 주일 동안 또는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기간을 가리키면 뭐가 된다? 유량 되시겠죠? 그래서 기간을 명시한다? 유량. 시점을 가리킨다? 저량. 자, 그래서 요 단어들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유량은요. 58페이지 맨 위에 박스 단어가 많죠? 기업은 임대료, 지대. 임대료는 보통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뭐지? 유량. 네 뭐 급여. 한 달마다 봉급받죠. 기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어를 하나씩 보시면서 전부 다 기간을 가리키는데 밑줄 몇 개만 할게요. 기업은 임대료, 지대 밑줄. 단어 잘 나옵니다. 디귿번도 빈출이죠. 주택 거래량 밑줄. 주택 거래량은요. 이거잖아. 어느 아파트를 한 달 동안에 얼마 거래했다. 한 달 동안. 1년 동안에 거래했다. 항상 기간을 명시합니다. 미연번요. 밑줄 하세요. 신규 주택 공급량 밑줄. 자, 신규 주택 뭐죠? 새 아파트 짓는데 얼마 걸려? 2년, 3년 걸리잖아. 기간. 예. 다음에 비읍번. 순영업 소득 밑줄. 밑줄이 많으면 안 되니까요. 다 단어 보시면서 단어 하나하나 뭘 떨린다? 아, 기간을 가리키구나. 되시겠죠? 목차 2번 내려가죠. 저량은 시점인데 시점. 따라서 박스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은요. 1월 1일 시점에서 또는 12월 31일 말일 시점에서 시점을 가리킵니다. 자, 필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리얼번 국부 밑줄.
국가의 재산은요,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다음 미음번요, 재고 밑줄. 재고에다가 적어줄래요, 이렇게. 주택 재고량입니다. 주택 재고량. 앞에서 주택 거래량은 유량이었죠, 유량. 반면에 주택 재고량은요, 특정 시점에서의 재고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주택 거래량은 유량, 재고량은 저량. B번 인구수 밑줄. 어느 도시 인구수가 특정 시점을 가리키죠, 저량. C번 가격 밑줄. 자, 가격은요, 오늘 현재 얼마 합니다. 시점을 가리키죠, 저량이 되고요. 다음에 G번 통화량 밑줄, 통화량. 다음에 G번 외환 보유고 밑줄. 이것들 모두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K번 순자산 가치 밑줄. 순자산 가치도 특정 시점에서의 자본 또는 순자산 가치를 가리키니까 시점이죠. 자, 추가적으로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기존 주택 공급량입니다. 자, 앞에서요, 신규 주택 공급은 아파트 짓는데 2년, 3년 걸리겠지. 유량이 되고요. 기존 주택 공급은요, 얘는 이제 중고주택. 그러니까, 자, 헌아파트는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잖아. 특정 시점에서 팔잖아. 그러니까 기존 주택은요, 시점이에요. 특정 시점에서 매매한다 해서 뭐지? 저량, 저량. 신규 주택 공급 유량이 되고요. 기존 주택 공급은 저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반복합니다. 유량은 뭐지? 기간. 저량은요, 시점. 그래서 요거 잘 구별하세요. 자, 다시 프린터 봅니다. 강의 노트.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수요는 뭐지? 일정 기간 유량이죠. 그래서 일정 시점은 틀린 말이에요. 저량은 틀린 말입니다. 일정 기간 유량입니다. 다음 밑줄 구매하고자 하는, 얘는요, 살려고 하는 거죠. 얘를 한 줄 내려서 사전적 개념이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요하게 되면요. 자, 화살표 단어 3개 있죠. 유량이다, 일정 기간. 사전적이다, 살려고 합니다. 다음에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수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돌리시고요. 다음에 공급료. 공급은 자, 한 단어만 다르죠.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 나머지 똑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일정 기간이니까 유료한 개념. 판매하고자 하니까 사전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유효 공급이다. 그래서 서로 좌우가 비교되죠.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 어려운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책 보고 확인해요. 자, 교재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56페이지. 자, 01번 수요일은 1번 의의를 보게 되면요. 거래 1번 개념. 또 하면 1번 합니다. 수요량 밑줄 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이걸 풀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사전적 개념 제목 밑줄. 사전적이면요. 다른 말로 뭐죠? 기억번. 구매하고자 하는 밑줄. 구매한 하면 틀린 말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살려고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2번 제목 밑줄 하세요. 유효 수요 밑줄. 기억번 보시면 두 줄 있죠. 두 줄에서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수요는 밑줄입니다. 구매력을 동반된 유효 수요. 즉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3번 제목 밑줄. 유량 밑줄. 수요량은요. 일반적으로 밑줄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명시 밑줄. 일정 기간입니다. 자, 분석하게 되면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유량 개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래 박스에 있죠. 유량과 저량은요. 제가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 넘어가요. 자, 공급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 공급 뭐죠? 판매하죠. 따라서 1번 개념 보게 되면요. 동함 1번 공급이란 밑줄 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반복됩니다. 괄호 2번 성격. 1번은요. 자, 굵은 단어 제목은 몇 자입니다. 밑줄 되어 있네요. 판매하고자 하니까 사전적 개념. 2번 유효 공급. 3번은요. 일정 기간이죠. 유량 개념. 다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수요 공급 의의를 보았습니다. 다시 강의 노트 봅니다. 프린트. 강의 노트 보세요. 자, 각각 의의를 보았고요. 이제 수요하게 되면요. 두 번째 칸. 부동산 수요의 특성.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죠. 여기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부동산 수요는 일반 동산과는 다르게 1번. 구매 자금 축적의 장기성이다.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고가성 적어주고요. 부동산은 몇 억씩 하잖아. 몇 억씩 하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모으는 데는 5년 모으고 10년 모으고 20년 모으고 아주 오랜 기간 걸린대요. 따라서 구매 자금 축적의 장기성 고가성 때문이고. 자, 2번과 3번 묶어줄래요. 자, 2번은요. 구매 결정의 전문성, 복잡성. 3번은요. 절차가 특수성. 2번, 3번 묶어서 요거 적어줄래요. 경매. 부동산 경매 들어보셨죠? 경매가 이거 절차가요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복잡하죠. 그리고 절차가 아주 특수합니다. 일반 동산과 달라요. 그 다음에 4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화살표 밑줄 되어 있죠. 부동산 종류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얘는요. 다음 주에 저절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하게 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세 가지를 가리키게 되고 기간은요. 단기와 장기를 말해요. 단기와 장기. 다음 주 저절로 알게 됩니다. 5번요. 토지의 수요는 발생 수요가 일반적이다. 발생 수요 밑줄 되어 있죠. 얘는요. 발생 수요 단어만 나오고 설명이 없잖아요. 얘는요. 페이지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보고 설명드릴게요. 66페이지 봅니다. 발생 수요. 자,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65페이지 보시면 65페이지. 1번. 부동산 수요의 특징은요. 아까 프린트 봤죠. 그죠? 뭐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특수하다 등등. 2번. 수요의 분류. 괄호 1번. 유형별 분류. 괄호 1번은요. 모두 X 보지 마세요. 본다고 해서 뭐 시험에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1번 X 버리시고.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성질상 분리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2번만 보시면 돼요. 2번. 2번이 바로 직접 수요와 간접 수요다. 기억번. 직접 수요는 다른 말로 괄호 본원적 수요 밑줄. 본원적 수요. 니은번 간접 수요 괄호 파생 수요 밑줄. 나왔네요. 파생 수요. 나왔죠. 본원 수요와 파생 수요. 자, 그러면요. 기억번. 본원적 수요는요. 밑줄 하세요. 최종 소비재 밑줄. 최종 소비재. 다음에 니은번 파생 수요는요. 생산 요소 밑줄. 자, 밑줄 다 있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원적 수요를 다른 말로 직접 수요다. 발생 수요는 간접 수요다. 라고도 부릅니다. 본원 수요와 발생 수요. 자, 비교합니다. 본원 수요는
상품을 사는 거예요. 상품. 이걸로 끝. 상품에 대한 수요입니다. 상품이 다른 말로 최종 소비재, 상품. 발생 수요는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트에 가세요. 빵을 사 먹어요. 빵을 사 먹자. 얘가 뭐지? 상품이지. 무슨 수요? 보는 수요.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 얘가 뭐지? 생산 요소. 발생 수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빵의 수요가 증가하면 밀가루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그럼 답이 나왔네. 본원적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발생 수요도 증가하겠네. 같이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우리가 보통 주택을 사요. 상가를 사요. 공장을 사요. 얘가 뭐지? 직접 필요해. 보는 수요. 보는 수요. 그러면 주택을 살리면 집만 딸랑 못 사겠지. 밑에 있는 땅도 사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지? 주거용지. 상가를 살리면 땅이 필요하죠. 상업용지. 공장은 또 땅이 뭐지? 공업용지. 땅이 필요합니다. 얘가 뭡니까? 결론. 토지, 토지. 따라서 토지에 대한 수요는 발생 수요가 일반적이다. 토지는 무슨 수요? 발생 수요. 발생 수요가 일반적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동사는 뭡니까? 마트 가서 담배 사고 콜라 사고 보는 수요잖아요. 보는 수요. 토지는요. 발생 수요가 일반적이다. 자, 발생 수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강의 노트 프린트 봅니다. 자, 발생 수요까지 봤고요. 수요 끝났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공급 넘어가요. 참고표. 부동산 공급의 특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어요. 1번.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키죠. 자,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네모되어 있죠. 이때 네모는요. 공급 곡선의 모양은 수직이 될까요? 우상향이 될까요? 수직. 수직 적어주고. 수직. 2번요.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니까. 따라서 박스. 박스는 수직이다, 우상향이다. 우상향 적어주고. 경제적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 여기까지 비교합니다. 자, 이어서 수요와 공급의를 보았고요. 자, 그러면 계속 내려가면 두 번째는 뭐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그러면 얘는요, 지방 보시면 다 요거예요. 확인하고 봅니다. 수요 법칙은 뭡니까? 비싸니까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무슨 모양? 우하향. 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 보세요. 원칙. 원칙은 이거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하면서 자, 내려가서 가격과 수량은 네모가 바로 반비례. 가격과 수량은 네모,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 법칙이죠. 화살표 무슨 모양? 우하향. 2번 예배. 예배. 얘는요. 얘가 원칙이죠. 반비례 법칙. 얘가 원칙이다. 원칙. 예배는요. 예배. 얘는요. 얘가 아니지. 아니면 비례가 되겠지.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증가하네. 얘는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얘가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비례관계. 자, 이런 예배가 두 가지 있죠. 두 가지가 첫 번째 가수요. 두 번째 베벌렌 효과.
첫 번째, 가수요 하게 되면 가수요. 자, 요거 볼까요? 잘 보세요. 자, 가수요 하게 되면 가수요. 예를 들면, 지금 편의점의 담배값이 한 갑에 4,500원이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다음 달 4월 1일부로 정부가 담배 한 갑에 10,000원씩 올리겠대 라고 가정해 봅니다. 가격이 오르잖아요. 오른다 맞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 4월 1일부터 담배가 올린다면 여러분들은요, 담배가 오르기 전에 미리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사재기야, 사재기. 여보로? 사재기다, 사재기. 따라서 담배값이 오른다고 뭐 예상입니다. 반드시 예상이 들어가요.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오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재기 하더라. 오른다고 예상하면 누구든지 미리 사재기 한다. 뭐지? 예외. 반비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수요, 수요일치기 예외가 되고요. 두 번째, 베블렌 효과는 다른 말로 과시성소비다. 베블렌 효과. 볼까요? 베블렌은 뭐냐? 특히 우리나라에 땅 부자 많죠. 졸부들. 땅까지 보상금만 몇백억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가지고 돈밖에 없으니까 부를 과시하려고, 과시. 그래서 졸부들은 비싼 외제차, 해외 명품, 비쌀수록 살려고 하지. 부를 과시하려고. 따라서 과시성 소비 수요법칙의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자, 수요법칙은 어려운 거 아니죠. 원칙은 뭐지? 비싸면 적게 사요. 반비례 법칙. 우하향. 예외적으로 가수요나 과시성 소비는요, 비싸도 살려고 하더라. 예배가 됩니다. 요까지 책 보고 확인. 책을 봅니다. 책은 59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3번 수요법칙, 4번 수요고선, 3번, 4번 묶어주고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 수요법칙은 이미 반복됩니다.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밑줄하세요.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 밑줄. 반비례 법칙. 그래서 2번 내려가요. 2번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바로 반비례 밑줄. 4번 무슨 모양? 그래프는 우하향이죠. 그리고 2번 내려가요. 2번요. 시장 수요구선. 얘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래입니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첫 줄 중간부터 보세요. 중간부터 밑줄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길이가 더 완만 밑줄. 자, 다시 체크합니다. 자, 시장 곡선은 개별 곡선보다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계를 구한다. 수평적 동그라미. 미리 적어줘요. 수직적 X 출제되었어요. 수평적 합계이지 수직적 합계 X 틀림을 최근에 나왔습니다. 수평적 합계예요. 시장 곡선은 개별 곡선보다 길이가 더 완만하다. 완만 동그라미. 완만하다. 그럼 뭐지? 가파르다. 급격하다. 가파르다. 틀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래프가 3개 나올 거예요. 그래프가. 갑, 월, 시장 전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갑, 월. 다음에 시장 전체. 시장 전체. 자, 갑의 수요. 얘가 뭔가? 갑하고 월은 뭐지? 개별 곡선. 월 합한 것이 시장 전체가 되겠네. 요 그림은요, 2명만 합쳤지. 예. 그럼 이게 이제 5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10,000명도 되고요. 합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갑하고 월을 보게 되면,
글씨가 숫자가 되게 작아 보이죠? 작게 보이니까 집중해야 되겠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갑은요, 좀 불러주세요. 갑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각이 이게 낮은 게 얼마? 100. 비싼 거 얼마? 200. 수량은 100일 때가 몇 개? 40개? 200일 때는요? 20개. 틀리면 정리해주세요. 맞습니까? 됐죠? 다음에, 이제 을은요, 똑같이 100이고 200이잖아. 그러면 100일 때는 몇 개입니까? 50. 다음에 200이면 30. 그래, 야, 나 기본서 보면서 앞만 봐도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완전히, 저도 눈이 맛이 가서 돋보기 들고 와야 되겠어요. 큰일 났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지? 개별곡선. 자, 2명이면 2를 합치면 되고, 5명이면 5개 합치면 되고, 얘가 뭐지?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입니다. 수지가 아니에요. 수평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합해 볼 거예요. 100일 때. 100일 때는 갑은 100일 때 40개 하고 을은 100일 때 50이잖아. 합치니까 얼마? 90. 오케이? 예. 다음에 200. 200일 때는 갑은 20개고 을은 30개잖아. 합치면 얼마? 50개. 그러니까 이렇게 합친 게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다. 수평적 합계가 돼요. 수직적 틀렸습니다. 수평적 합계인데, 자 그러면 개별을 합치니까 얘가 숫자가 더 파이가 커져 버렸잖아. 합치니까 커지니까 얘랑 이으니까 어떻게 하지? 얘는 가파른데 개별은 가파른데 얘는요 완만하지. 따라서 개별을 합한 것이 시장 전체 곡선이 되고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 기울기는 뭐지? 얘보다 완만하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 곡선만 나왔다면 뭐지?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계가 되고 시장 전체 곡선은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수요법칙 끝났고 다음에 강의 노트 봅니다. 공급 봐요. 자, 강의 또 프린트 보시면 공급법칙도 원칙과 예배가 있어요. 원칙 예배. 원칙은 칠판. 다성 들었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도 증가된다. 무슨 법칙? 비례법칙. 무슨 모양? 오상량. 얘가 원칙입니다. 공부 다 했잖아요. 원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네모가 뭐지? 비례법칙. 비례. 화살표 무슨 모양? 오상량. 그러나 2번 예외. 얘는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 무슨 선? 수직. 토지는 수직입니다. 예외가 돼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교재 확인. 교재 볼게요. 교재는요. 68페이지. 68페이지. 3번 공급법칙. 내려가서 4번 공급곡선.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 공급법칙은 동그라미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미정합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밑줄. 한 줄 내려가서 비례 나오죠. 비례법칙입니다. 4번 내려가요. 공급곡선은요. 그래프 나와 있죠. 우상량이 되고요. 또 그러면 3번. 요거 감 안 잡혀요. 재판 봅니다. 개별을 합한 것이 질판 그림 시장 전체가 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합한 것은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 시장 전체는 무슨 모양?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 문장입니다. 따라서 동면 3번 보시면 자, 첫 줄 중간부터 봅니다.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계이므로 시장 곡선은 개별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예. 같은 내용이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요, 수요 공급 의의하고 법칙까지 보았고요. 그러면 다시 프린트 보시면 이제 중요한 다음 주입니다. 예, 프린트 보게 되면요, 별표가 3개 남았죠. 수요 공급 결정력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탄력성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균형하기 모두가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모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